저는 71세의 시어머니 김영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으며 요즘 며느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여 한숨만 나옵니다. 원래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큰 도시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점 외롭고 버겁게 느껴졌고 아들이 있는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다잡고 아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3년 전 우리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참으로 다정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말투도 공손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지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연입니다. 며느리의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주던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지. 너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집안 예절과 함께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참 기특하구나.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을 위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도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셨고 저도 그런 가치관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 며느리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 시절 성실한 학생이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만난 것은 직장에서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며느리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처음엔 그냥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동료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돕고 작은 일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며느리 또한 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조언을 해주며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을 생각해볼까? 자기랑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고 저는 처음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정중하고 다정한 태도로 인사하며 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저희 가족과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기에 앞서 저를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오며 어머니, 이거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며느리를 더욱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처럼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과 가까워지려 노력했고 그 덕분에 저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집안 살림도 깔끔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날이면 먼저 다가와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손을 저어도 괜찮아요. 제가 하면 시원할 거예요. 라며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나서 저를 바라보며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저희 하루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하루를 털어놓았고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겨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며느리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차시네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그 정성이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허브차도 여러 가지 사다 놓았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또한 며느리는 종종 저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하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죠? 제가 무릎 보호대를 하나 샀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며 보호대를 건넸고 엄마, 이건 마사지볼인데 발바닥에 굴리면 피로가 풀린대요. 라며 저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겨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쌓이며 저는 며느리를 정말로 마음 깊이 믿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을 신경 써주며 몸에 좋은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을 사다 주었죠. 엄마, 이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성분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걸으셨죠? 다리 피곤하시면 반신욕해보세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 드릴까요? 저는 이런 사려 깊은 모습에 참 감동했고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참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이 감사했고 이런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녀의 다정함과 세심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엄마, 밤새 잘 주무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라며 저를 먼저 챙겼고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엄마, 따뜻한 목도리 하나 새로 사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며 저희 건강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자 며느리가 다가와 엄마, 다리 저리세요? 제가 지압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약손 같은 손길로 제 다리를 풀어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엄마, 올해는 명절 음식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라며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두를 배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 좀 보세요. 이번엔 간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겨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으로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겨주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참 감사했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이런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아내가 명품 가방에 중독됐어요. 단순히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 자체가 명품 가방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품 가방을 사는 거예요. 생활비나 저축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가방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 그냥 좋아하는 물건 하나씩 사는 거 아니야?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신용카드를 여러 개 돌려가며 쓰기 시작했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집안 살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나는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가 대화를 해봤니?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처음엔 좋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계획적으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야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신감을 주는 필수품이라고 믿고 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빚까지 내면서 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니? 그게 행복한 삶이야?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요.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점점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솔직히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나는 아들을 위해 무언가 조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취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신용카드를 여러 개 돌려가며 쓰기 시작했고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모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카드 빚도 감당이 안 되고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보다 가방을 먼저 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이후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명품백 사는 취미가 있다던데 정말이니?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명품 가방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는 외모와 소지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회사에서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하니? 내 카드 빚도 많다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나는 다시 타일렀다. 그렇다고 빚을 내면서까지 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실력과 성실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그럴지 몰라도 요즘 사회에서는 겉모습이 중요해요. 가방 하나만으로도 나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거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와 대화를 마친 후 전 다시 아들이 있는 서재로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전혀 듣지 않아요. 엄마, 점점 더 깊은 한숨만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요. 아무리 함께 살아가려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게 보이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가정적인 모습만 보였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재정적으로 무모할 줄이야. 불안한 마음이 들어 며느리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이 정리된 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가격표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고 대부분이 진품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모아온 거 아니니? 이렇게 최근에 다 산 건 아니겠지?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회에서는 외모와 소지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회사에서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할까? 지금 카드 빚도 많다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에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할까? 카드 빚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니?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수예요. 명품 가방을 들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직장에서도 더 대우를 받게 돼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걸까? 내 실력이나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좋은 가방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보여야 기회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요.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빚까지 내면서 살 필요는 없잖니? 카드 빚이 많으면 생활도 힘들어질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계산하고 쓰고 있어요. 빚이 있긴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저를 위한 투자예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들도 걱정하고 있잖아. 너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면서 균형을 맞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비싼 가방이 아니어도 되잖니? 꼭 명품 가방이 아니어도 예쁘고 좋은 가방은 많을 텐데.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세대 생각이에요. 저희는 달라요. 그냥 예쁜 가방으로는 안 돼요. 명품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야 해요. 명품을 들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져요. 가방 하나로 모든 게 바뀌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니? 내 실력이나 성품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이 신뢰감을 줘야 기회가 와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다르게 대우받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까지 내면서 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니? 가정 경제도 중요하고 내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필요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거고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애도 힘들어하고 있어. 가정이란 서로 맞춰가며 사는 곳인데 너만의 방식만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니?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혼자서 유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위한다면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는 게 맞지 않겠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방식대로 저희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 아무리 설득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까지 내면서 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니?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와 남편 사이의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제 선택이에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어요.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니? 빚을 내면서까지 사야 할 정도로 가방이 그렇게 중요하니?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저는 제 커리어를 위해서, 제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가정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 둘이 행복하려면 서로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국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명품 가방뿐이니 정말 가방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한 거야? 행복이 그런 물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쫓고 싶어요. 제가 이걸 포기하면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한 모습 뒤에서 아들은 홀로 이런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제야 말했니?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줄 몰랐어.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예전부터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좋아하는 물건 하나쯤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황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데 며느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소비를 줄이자고, 계획적으로 살자고. 그런데 그녀는 늘 같은 말만 해요.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야. 도무지 타협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니? 그녀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긴 한 거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되묻고 오히려 제가 그녀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언성이 높아지면 그녀는 저를 피하거나 집을 나가버리곤 해요. 나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뜰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큰 짐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깊은 고민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너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니? 어떻게 하고 싶어?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저도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저도 지칠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서로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대화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대화가 될 때보다 싸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녀의 소비를 조심스럽게 지적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참견하느냐며 화를 내요. 제가 가정을 생각해서 절약하자고 해도 절약만 하다가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해야 해.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사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야. 너도 이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들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혼 생활은 함께 맞춰가며 사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들어하고 희생하는 건 좋은 관계가 아니야.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망설임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부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이대로 가면 이 결혼 생활이 그에게 더 큰 불행만 안겨줄 것이 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뢰와 경제적인 안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직 너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니?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매번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그녀와 대화하려 하면 결국 다툼으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지만 맞춰간다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너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해. 계속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엔 그녀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저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해라는 말만 반복돼요. 나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지내면 나중에는 서로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니? 내 행복도 중요해. 계속 이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다른 길도 생각해봐야겠죠. 저는 더 이상 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들의 결심이 얼마나 어렵게 내려진 것인지 알기에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아,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 아들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면 안 돼. 내 행복도 중요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면 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단다. 결혼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깊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저를 돌봐야겠어요.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제가 계속 희생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라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의 곁에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해로운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서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법입니다. 아들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그가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 동안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나 역시 더 행복한 앞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